해바라기 귀걸이 설명 시간입니다. 이렇게 생긴 귀걸이는 아시겠죠? 여기 사이에 귀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굳이 뭐 어떤 귀 모양을 한번 그려보죠. 이게 뭐 귀라고 합시다. 귀라고 하고 이 녀석을 돌출을 해보죠. 이렇게 솔리드 예스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. 이 아래는 이렇게 보이고 뭐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. 근데 뭐 이렇게 착용을 이렇게 착용을 해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. 뭐 어찌됐든 원하는 대로 착용을 뭐 알아서들 하시겠죠. 그러면 뭐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얘 볼륨이 살짝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네요. 좀 더 볼록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자, 얘는 잠깐 숨겨두도록 하고 대략적인 크기를 맞춰 놓은 거죠. 11mm에 뭐 대충 36mm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연습할 때도 웬만하면 치수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얘는 숨겨두도록 하고 직선 하나 그리죠. 0에서 시작하는 직선 여기 하나 그리고 이 녀석은 차수가 1이죠. 점이 양쪽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이 녀석을 차수 3으로 먼저 바꾸죠. 차수 3으로 바꿔서 점 4개로 바꿨습니다. 그 다음 얘를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서 한번 돌려주죠. 여기 리볼브를 해서 레코드 히스토리 한 다음에 요렇게 뭐 굳이 뭐 디포머블을 할 필요는 없어요. 변형 가능할 필요는 없지만 변형 가능하죠. 이렇게 해서 풀서클 하시고 점을 켜고 올리면 바로 되겠죠. 보면서 맞추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. 어떤 선을 먼저 그리게 되면 꼭 미러를 해서 균형을 봐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바로 서피스를 만들어서 보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죠. 이번엔 뭐 대충 요 정도의 볼륨을 주겠습니다. 그 다음 바로 굴을 한번 집어넣죠. 굴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그냥 이렇게 합시다. 자, 지금은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대충 눈대중으로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. 물론 뭐 정확하게 하면 좋죠. 정확하게 하면 좋긴 한데 꼭 정확하게 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. 만약에 얘를 정확하게 한다면 일단 얘를 좀 적당하게 해서 얘를 뭐 좀 눌러야 되죠. 원래 모양이 그러니까 누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붙이는 게 문제인 거죠. 이 옆에 붙일 때 얘를 뭐 딱 크기가 정해졌다 싶으면 여기 줌임을 하나 만들죠.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오리엔트가 있을 겁니다. 요 녀석 이렇게 해서 엔터 한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꽁 찍어주고 방향 설정해주고 그 다음 얘를 찍어주죠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서 카피를 yes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근처점 잡혀야 되는데 요렇게 붙이겠죠.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 나름 정확하게 N 방향에 맞춰서 만드는 게 되겠죠. 근데 번거롭잖아요.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. 그리고 이렇게 해봤더니 일단 얘가 좀 큰데요. 좀 줄이겠습니다. 줄이고 살짝 볼륨을 더 주고 그 다음 이 녀석을 그냥 적당하게 가는 거죠. 이렇게 이 정도에 갖다 놓고 이 정도에 갖다 놓고
이렇게 했더니 또 너무 작네.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. 자, 다 잡고 그냥 키우죠. 살짝쿵 키워 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주고 다시 또 적당하게 이 정도에 맞추면 될 테고 N 방향에 맞춘 척만 하면 되겠죠. 저도 옛날에는,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. 강박이 있어가지고 얘를 할 때 무조건 아까 보여드렸던 오리엔트 온 서피스 이걸 사용해서 붙이든 뭐 다른 걸 뭐 해서 올리든 올렸죠.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다 부질없어요. 이렇게 하나, 정확하게 하나, 별 차이 없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. 얘를 맨 처음에 말이죠. 얘를 이렇게 차집합을 했어요. 이 아래 거 가지고 차집합을 했더니 여기가 너무 날카로운 거죠. 날카롭기도 하고 그 다음 얘를 원형배열 6개 하고 그 다음 12개 하고 했을 때 얘가 뭐 살짝 붙어 있으니까 형태가 유지는 되겠지만 이런 이 작은 구멍들이 결국 결과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구멍을 없애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좀 날카로워서 이것도 좀 굴려주고 싶은데 굴리다 보면 위로 너무 많이 먹어 들어가니까 아이고 반지를 먼저 요렇게 네 그냥 이게 싫었어요. 그리고 두께 줘야 되니까, 그러니까 두께라기보다 요걸로 해서 구멍을 막아야 되니까 요 간격 띄우기 하면 덩어리가 되죠. 이거저거 생각했더니 얘를 일단 간격 띄우기를 0.2 정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간격 띄우기 플립을 뒤집어 주는 거죠. 솔리드 아니요. 느슨하게는 할 필요 없습니다. 간격만 0.2로 한번 해줬죠. 0.2 해준 걸로 얘네들을 불린 디퍼런스 차집합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해줬죠. 자,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죠. 필요 없고 이 녀석만 필릿을 하겠습니다. 얘만 바깥에 나올 거니까요. 0.2mm 정도 하죠. 뭐 0.3 해도 되겠는데요. 자,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그대로 한 0.35 정도만 주겠습니다.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죠. 간격 띄우기. 그 다음 뒤집어 줘야죠. 솔리드 예스. 그 다음 0.35 엔터. 자, 이렇게 해주고 얘를 한번 썰어야죠. 여기 이 녀석의 여기 아이소 커브보다 안쪽으로 자르겠습니다. 어떻게 자르죠? 회전해서 리볼브해서 풀서클 커브는 지워버리고 그냥 바로 차집합을 하는데 이제 방향이 애매하겠죠. 물론 뭐 방향 이렇게 하면 얘가 남습니다. 왜냐하면 바깥면과 바깥면이 남았으니까. 하지만 막 헷갈려 라고 했다면 이거 누르면 된다고 했었죠. 이렇게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잘라줍니다. 어떻게 보면 서피스를 자르는 도구가 된 거죠. 차집합이 아니고 블린 디퍼런스가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어디에서 어디를 뺄 거냐, 어디에서 뭐 자를 거냐, 뭐 그런 개념으로 이 순서를 잘 맞춰줘야 되긴 하죠. 선택하는 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뭐 얘도 굴려줄 수가 있겠네요.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네, 가능하겠죠. 이 녀석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. 그 다음 얘네들을 또다시 6개, 그 다음 12개
이렇게 할 거 하고 12개로 돌리니까 더 편하죠. 만약에 다 돌리고 나서 또 필리트 하려면 이건 뭐 노가다죠. 자, 여기서 이게 어떤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거예요. 얘가 뭐 대충 간격이 뭐 0.3 정도 되는데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는 건 얇은 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얇은 층이 차곡차곡 쌓인다 라는 건 얼마나 얇든 뭐 두껍든 간에 이 녀석은 계단 모양으로 된다는 겁니다. 출력물을 뭐 잘랐을 때 출력물의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계단 모양이 되죠. 그런 계단 모양들이 여기서는 어떤 등고선처럼 보이겠죠. 그게 좀 신경 쓰일 겁니다. 그거는 감안하셔야겠죠. 만약에 야 나 등고선 싫어 라고 했다면 얘를 없애는 게 맞겠죠.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녀석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싶은데 얘도 뭐 물론 붙어있긴 하겠지만 얘가 뭐 남아있을 때 좀 이발이라고 하죠. 이상한 좀 뭐 찌끄리 같은 게 낄 수도 있겠고, 그러니까 그런 건 또 각오를 하셔야겠죠. 그리고 이 자체가 좀 약하다 라고 했다면 우산살 뭐 그런 것처럼 하나 넣어줘야겠죠.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어디에 커브가 만들어졌을 텐데 여기 있다. 이렇게 해서 리빌드 3회 4개 하겠습니다. 점을 켜고 적당하게 만들죠.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파이프 하겠습니다. 파이프 지름 한 뭐 0.5 정도로 할까요? 0.4 정도로 하겠습니다. 0.5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어떤 그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을 넣을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에 연결하고 백앵글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사장님들은 싫어하실 겁니다. 왜냐하면 금이나 은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요. 그러니까 이 정도로도 전 충분히 견딘다고 봐요. 물론 누르면 다 찌그러지는 건 똑같잖아요. 1mm 정도씩 붙어줬으니까 그냥 뭐 이발이 끼는 거, 뭐 찌그레기 끼는 거는 각오를 합시다.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저는 제 맘대로 그릴 거예요. 이건 제 거니까. 자, 그 다음에 귀걸이 침을 뭐 붙이게 되겠죠. 그럼 뭐 여기다가 긴 침을 갖다 붙이면 되겠지만 어떤 그 기성품 침들을 많이 쓰죠. 대충 뭐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까먹었지만 길이가 있을 겁니다. 얘가 이 아래가 평평했다면 그냥 걔 딱 붙이면 맞겠죠.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이만큼 더 길어져야 되는 거죠. 얘도 같이 껴져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일단 침을 하나 그리겠습니다. 1mm 짜리. 이건 그냥 보기 편하라고 그리는 거지, 침을 그려가지고 프린팅을 해서 그걸 주물을 쏜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왜냐하면 얘가 약한 걸 떠나서 주물을 쏘게 되면 말이죠. 주물 잘 쏴지면 좋죠. 근데 주물 쏘게 되면 좀 거칠거칠하게 나오죠. 그 다음 또 주물 썩으면 또 막 이거 버려야 되죠. 버리고 또 다시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게 그 일인 겁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기성품 갖다 붙이는 게, 귀걸이 침을 갖다 붙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죠. 일단은 컨트롤 C, V 하고 하나를 잠그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를 중간 정도를 대충 자를 거예요. 얘를 자르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그 다음 뚜껑을 막죠.
이 녀석을 가지고 네, 그 침을 붙일 수 있는 침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, 대략적으로.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, 얘를 정말 실제로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? 얘만 출력이나 주물이나 나오겠죠. 여기다 침을 붙여주세요 하는 겁니다. 여기 이제 뭐 원본 작업을 하게 되면 네, 여기다가 뽕대를 달아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길게 해서 우산처럼 심겠죠. 물줄기, 뽕대가 뭐 물줄기라는 겁니다. 여기로 이제 금속물이 타고 들어가는 거죠. 자,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. 여기서 조금 더 어떤 뭐 디테일을 더 신경 쓰고 싶다, 난 좀 달라 보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뭐 침자리를 오목하게 파줄 수도 있겠지만, 여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뽕대, 이 주물 그 뽕대 자리를 한다면 굳이 얘를 이렇게 파줄 필요가 없죠. 파나마나 뭐 어떻습니까? 다시 막힐 텐데. 그러니까 뭐 침자리, 여기 댐자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 녀석을 뭐 지금은 제가 임의로 이 정도로 했지만, 얘가 또 뭐 구부러지거나 그런 걸 방지하고 싶다, 난 진짜 튼튼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여기 이런 걸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.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어떤 이게 프라모델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봤을 거예요. 여자들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잘 만들지 않더라고요.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뭐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모델을 좀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해봅니다. 뭐 프라모델을 보다 보면 조립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. 연결 부분을 어떻게 튼튼하게 하냐, 어떻게 맞아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끼워지게 하냐. 이거는 주얼리 쪽이 아니라 제품 쪽 여학생들도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프라모델을 많이 만들어 보지 않은 남학생들도 해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죠. 자, 이렇게 하면 좀 더 튼튼해지겠죠. 굳이 얘가 뭐 두꺼울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뭐 이건 정말 그냥 뭐 내가 쓸 거니까 난 튼튼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. 얘가 살짝 구부러져 있으면 그냥 집게로 피고 말지 누가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잠깐 잠궈 주도록 하고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. 보조선이죠. 그 다음 곡선, 여기 교차점 꽁 하고, 그 다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한번 꽁 찍어주고, 그 다음 얘를 적당하게 찍고 0점까지 했습니다. 그 다음 미러 히스토리, 그 다음 폴라어레이 원형 배열 히스토리 12개 했죠. 자,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첫 번째 만든 거. 제가 제목 그림 뭐 그거에 얘가 있는 거죠. 근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얘보단 좀 얇게 했어요. 얇게 했더니 이렇게 따로 만들기가 버거웠죠. 왜 버거웠을까요? 1mm 간격 띄우기 하고, 여기서 요 선이 이렇게 만나게 하면 괜찮습니다.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 교차점이 있으니까 요 녀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. 요렇게 근처점, 그 다음 퍼펜디큘러 해서 이렇게 1mm 정도가 되네요.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하려면 얘가 좀 통통해야 된다는 겁니다. 하지만 얘가 통통하지 않다면
뭐 대충 이렇게 했답니다. 이렇게 했다면 여기 1mm 간격 띄우게 하면 그 교차점이 없으니까 얘가 좀 두꺼워지겠죠. 좀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싶었다면 얘가 통통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그냥 막 그린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어떤 영상을 이렇게 딱 맞춰서 그렸어요.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얘를 막 이렇게 하는 걸 다 보여줬을 거예요. 물론 여기 또 간격 띄우기를 해야겠죠. 이렇게 하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. 저도 똑같았다니까요. 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.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을 때 프로그램을 다시 깔았다고. 어떻게 되돌릴 줄 몰라서. 이렇게 아무튼 아까 전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요 라고 했다면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도 아마 이렇게 요렇게 그려놓고 얘 간격 띄우기 하고 난 왜 교차점이 없지? 라는 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.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. 그때는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얘가 굳이 보이지도 않는 부분 두껍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리고 귀가 이만큼 가린다고 했을 때 귀 뒤쪽에만 넣는다고 했을 때는 얘를 적당히 자르고 그냥 파이프로 대신해도 되겠죠. 하지만 앞에서도 봐야 된다면 그러니까 즉 이 뒤에 귀가 들어가게도 하고 싶었다. 여기 뭐 귀걸이 뒷장식이 껴지니까 그건 일단 그리지 않았고요. 이 뒤에 귀가 들어간다라고 했다면 이대로 다 보이겠죠. 그럼 얘도 적당하게 두께가 비슷하게 흘러가야겠죠. 얘는 좀 뒤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살짝 얇게 한 거죠. 얘는 1mm, 얘는 0.7mm 뭐 어찌됐든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얘를 아이고 이렇게 굳이 얇게 하고 싶었다 라면 그랬다면 그거는 다시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. 이 상태에서 얘를 좀 이렇게 뒤로 밀어야죠. 지금 점이 되게 많을 텐데 얘를 느슨하게 간격 띄우기를 어떻게든 하겠죠. 얘를 뭐 돌출해서 그 서피스 간격 띄우기 해서 뭐 추출을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녀석을 좀 만져주겠죠. 아이고.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간격 띄우기를 따로 해가지고 뭐 어찌됐든 이 녀석이 너무 두꺼우니까 얘를 컨트롤 C V 한 다음에 그 다음 리빌드 해가지고 점 4개 아니야 5개겠죠. 4개만 합시다. 뭐 어때? 라는 생각으로 4개만 하죠. 자,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필터 컨트롤 포인트 이 녀석을 살짝 움직여서 어떻게든 맞추겠죠. 그렇게 하면 여기가 가늘어지겠죠.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. 모든 꽃이 이렇게 꽃잎이 다 통통하진 않을 거잖아요. 자, 일단은 이 녀석은 잠궈 놓고요. 전 일종의 뭐 가이드 라인이니까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 얘를 다 잡고 결합을 하면 정말 웃기게 결합이 되니까 하나하나 잡고 한 거죠. 2개씩 짝 잡고 했었던 거죠. 결합합니다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 막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고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. 자, 이렇게 2개씩 잡고 결합하세요. 아니면 나 결합하는 거 싫어 라고 했다면 네, 하나 해놓고 또다시 원형배를 하면 되겠죠. 자, 결합 이게 히스토리가 깨지는 게 보기 싫으면 여기 얘로 히스토리를 없애버리시고요. 결합. 자, 이 다음에 네 1mm
간격 띄우기 하면 되겠죠. 근데 그 전에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짧아집니다. 그러니까 얘를 다 잡고 2D 스케일 눈대중으로 하시죠. 적당하게 이 정도면 1mm 정도 되겠구나. 네. 만약에 난 정확하게 하고 싶어 라고 했다면 보조선을 그려서 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뭐 간격 띄우기 또 간격 띄우기 또 간격 띄우기 하면 되겠죠. 뭐 어떻습니까?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. 자, 그 다음에 회전 이렇게 카피 S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고 교차점에서 잡고 교차점 잡고. 자, 이때쯤 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다 잡고 색깔을 좀 바꿔줬죠. 그 다음 얘네들도 더 작아져야 되잖아요. 이렇게 해서 적당히 얘네들보다 작게, 그 다음 넌 더 작게, 그 다음 넌 더 작게,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 녀석 간격 띄우기 1mm. 지금 저 단축키로 했네요. 저도 모르게. 간격 띄우기 1mm, 여기도 1mm, 여기도 1mm. 이렇게 해주시고, 여기는 전 점 7로 했었죠. 자, 점 7, 점 7, 점 7. 여기에 뭐 점 7이 너무 얇아라고 했다면 점 8로 하세요. 그냥 제 의도는 뒤에 있는 거니까 작고 얇게 였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뭐 트림을 하든 뭐 어떤 커브 불린인가 불린 커브인가, 네, 커브 불린을 하든 하면 뭐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죠. 근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클릭하느라 밤새겠어요. 이렇게 막 해주고,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, 얘는 아니고, 그 전에 하나 빼먹었군요. 이걸 빼먹었습니다. 아주 중요한 거죠. 어디 보자. 여기서 만나니? 오케이. 그 다음 여기서 또 만나고, 이게 아니죠. 이렇게. 그 다음 빨간과 빨간과 만나고, 그 다음 빨간과 빨간과 만나고. 이 녀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간격 띄우기 한 거랑 똑같겠죠. 이렇게 교차점, 개체선의 교차점을 사용해서 그리드 스냅이 아니죠. 오 스냅, 요거 교차점 사용해서 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했더니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. 자, 트림을 해도 밤을 샐 것 같고,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하죠. 그리고 그 전 영상에 보면 이건 뭐 난리가 납니다. 이렇게 뭐 날려주고, 그 다음 여기 없애야 되고, 없애고,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좀 단순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었죠. 저 뒤에 끝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들, 그런 녀석들을 쏙 빼가지고 저 옆에다 옮깁니다. 여기서 같이 막 숨기고 막 꺼내고 막 레이어 다르게 하고 막 그러기가 싫어요. 그냥 정확하게 옮기고 정확하게 되돌아가면 되지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엔터. 뭐 이렇게 됐네요. 그 다음 옵션에서 올로 하죠. 엔터 하고 바로 폭파하고 결합도 해야 돼요. 그냥 다 결합하죠. 이렇게 해서 결합한 다음에 온 만큼 다시 가면 되죠.
그냥 뭐 제 버릇입니다. 저거는 별다른 뭐 큰 의미는 없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봤더니 뭐 아까보다는 좀 단순화가 됐죠. 그리고 살짝만 눌러줘도 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이 뒤에 있는 걸 살짝쿵 날려주겠습니다. 굳이 얘가 있을 필요가 없죠. 이렇게 작은 것들, 이런 것들이 트림을 하다 보면 꼭 찌꺼기가 남아요. 그 부분 꼭 주의를 해주시고, 그 다음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다 날립니다. 잘 됐는지 확인하고,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날려주고. 괜찮네요. 날려주고 그 다음 엔터 하면 네, 잘 안됐죠. 여기 이렇게 됐네요. 아,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자존심이 상합니다. 아, 맞네요.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. 자존심 안 상합니다. 얘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. 자, 됐습니다. 그렇게 하면 반쪽을 또 내야겠죠. 그래서 얘를 자를 거예요. 얘로 엔터. 그리고 날리고 그 다음 위로 한 다음에 결합을 합니다. 그리고 귀걸이 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대충 넉넉 잡아 2mm로 하겠습니다. 구멍이 너무 작으면 끼우기 힘들겠죠. 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. 2mm가 싫으면 좀 더 좁혀도 상관이 없죠. 뭐 어떻습니까? 사장님 마음대로지. 얘는 뭐 굳이 0.7만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네, 좀 날릴 걸 날려야 되는데 그냥 트림하죠. 몇 개 되지도 않는데요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 다음 결합, 그 다음 그룹 하겠습니다. 자, 다 끝난 거죠.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. 제가 처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 영상에서 보면 얘를 굳이 필릿을 해줬어요. 필렛을 해줬죠. 가변 반지름 요걸 했죠.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 녀석을 광을 낸다 그러면 평평하게 광 내는 걸 하겠죠. 이름 또 까먹었네. 랩 된다고 표현을 하죠. 이렇게 아무튼 판판하게 광을 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 날아가겠죠.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랩 작업을 하기 싫으면 얘네들을 다 볼륨을 줘야겠죠. 볼록. 네,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냥 네, 빠우라고 부르죠. 그게 버프? 이름이 뭐 있었는데 아무튼 빠우라고 부릅니다. 현장에서는. 그냥 이게 광 낼 때 뭐 학교 나오신 분들 아니면 뭐 전문학교나 뭐 직업학교나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학생분들은 해봤겠죠.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. 그 녀석이 빠우죠. 거기다가 뭐 청봉을 대든 뭔 적봉을 대든 해서 광을 내죠. 그렇게 하려면 네, 이 판판한 거는 광이 잘 안 나죠. 뭐라고 해야 되나? 어떤 이 실이 지나가는 곳, 이런 곳은 네, 광 잘못 내면 여기가 더 움푹 파먹어 버리죠. 그 실 같은 곳이 여기 모이면서 쫙 그냥 밀어버리니까 파여집니다. 그래서 판판하게 하려면 랩을 대야 되죠. 판판하게. 하지만 판판하기가 싫어, 나는 랩 되는 것도 싫어 라고 했다면 볼록 해야 된다는 거. 볼록볼록하게 작업을 해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필릿을 한 거는, 이렇게 굴려준 거는 네, 어떤 문제가 나오게 하려고.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깨지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첫 영상에서는 문제가 생겼죠.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
굴리는 척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거는 맨 처음에 그린 건데 문제가 안 생겨서 실망했어요. 잘 되더라고요. 자, 얘는 그냥 간격 띄우기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하는데 뭘 생각하면서 간격을 띄워야 할까요?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. 꼭 정해진 치수. 그럼 그 정해진 치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걸까요? 제가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? 이 녀석에게 알맞는 두께는 어느 정도일까요? 이 녀석은 어느 정도의 두께까지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?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. 그러면 네, 이 녀석은 좀 굴리겠습니다. 여기는 뭐 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라고 그냥 그런 염원을 담아서 한번 해주죠. 굳이 필요 없습니다. 자, 어찌됐든 이렇게 해바라기 귀걸이 만들어 봤죠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